무릎에서 뚝소리 나는 거 요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뚝소리 나는 거 왜 뚝소리 나는 건가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 제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잘 될라나 오늘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그 다음번에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뚝 나는 거죠. 뚝 여기 팝이라고 써 있는데 뚝 나는 겁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가 김희드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관절이나 쇄골에서도 이렇게 뻐근하다가 뚝 소리 나면 시원하다고. 저도 이게 목, 허리 이런 데서 소리 잘 내고요. 여기 소리 들리시려나? 이런 거 소리 이게 손목이나 뭐 손가락에 소리 잘 나잖아요. 이제 이런 거 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병적인 원인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병적인 원인들 이런 거 있죠. 연골 연화증이나 아니면 연골 손상,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박리성 골연골염이나 추벽증후군 이런 것들 좀 흔하지 않지만 이런 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JJ 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딱 맞춰 들어오셨어요? 네. 딱 지금 이제 요 무릎 뚝 소리 나는 얘기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뚝 소리가 나는데 아프면 문제가 있습니다. 뚝 소리가 나는데 아프다. 뚝 소리가 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원하거나 혹은 느낌은 없고 소리만 난다. 그러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아니 거의 다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병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들은 통증이 반드시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다른 증상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이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좀 익숙하시죠? 보통 제가 러너스니라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게 이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PFPS인데 연골연화증이라고도 부르고요. 요게 근데 이제 그쵸 요런 겁니다. 마우스 커서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슬개골이 있고 정상적으로는 요 라인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요 라인. 근데 이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이제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요 슬개골이 약간 요 라인에서 살짝 벗어난 거죠. 살짝 벗어나다 보니까 쉬운 예로 이렇게 이제 기차가 트랙 타고 이렇게 쭉 일자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살짝 벗어난 겁니다. 이제 벗어나면 마찰이 생기죠. 덜그럭거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차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겠지만 우리 몸은 가긴 갑니다. 무릎이 굽혀졌다 펴지긴 하죠. 근데 이제 드르륵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뭐 뚝소리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있을 때도 소리가 납니다. 근데 조금 러너스니랑은 좀 달라요. 러너에서 발생하는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그 말 그대로 그냥 과도한 이제 왔다 갔다 요걸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들,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부분, 요런 부분들은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 근력 약화로 생깁니다. 이 정렬 자체가 진짜로 틀어져서 지금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달리기 같은 경우는 달리기 쉬면 좋아지지만 일반인에서 생긴 경우라면 근력 운동 해야죠. 네, 근력 약화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막 운동 선수 얘기까지 가면 좀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으면 운동을 못 하죠. 이런 거 못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바꿔서 하는 거죠. 조금만 무릎을 굽힌달지, 뭘 잡고 살짝 굽힌달지, 아니면 밴드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니 익스텐션 가볍게 해주는 정도로 시작하는 거죠. 저걸로 시작해서 저게 어느 정도 단련이 되고 편해지고 수십 개도 할 수 있어지면 뭐 이런 월 스쿼트, 월싯 같은 거 있죠? 벽에 기대서 스쿼트 하는 거 이런 식부터 해가지고 차차차차 단계를 올려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연골 손상인데 연골 여기 있죠? 연골이 뼈와 닿는 부위가 다 있습니다. 도가니라고 부르는 도가니. 영어로는 뭐 카틸리지라고 부르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퇴골에서도 이렇게 연골 붙어 있고 슬개골 뒤쪽에도 연골 붙어 있고 경골 위쪽에도 연골 붙어 있고. 그래서 아까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 연골 연화증은 여기 슬개골 뒤쪽에 있는 연골 닳았을 때 보통 연골 연화증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연골 손상,
이거는 반월상 연골 손상인데요. 반월상 하면 다 뭔지 아시죠? 반월상 요거 그 해프문 반달 모양 연골이란 뜻입니다. 요 밑에 경골 요렇게 들여다보면 여기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골이 어쨌든 간에 이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윤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꽉 눌리게 되면, 그렇죠? 꽉 눌리면 자꾸 이제 뭔가 좀 마모가 될 거고, 더 이제 중요한 건 눌린 상태에서 틀면, 그렇죠? 찢어지는 거죠. 눌린 상태에서 틀면, 그래서 이렇게 점프 동작에서 점프해서 확 내려오면서 무릎이 탁 틀어지면 이제 연골이 찢어지거나 하는 손상들이 잘 생기고, 뭐 더 심하면 당연히 뭐 십자인대가 다치거나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동작들에서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연골이 다치는 종류들도 되게 다양해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컬하게 찢어지기도 하고, 뭐 오블리크하게 찢어지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정도의 차이에 따라 모양에 따라 다 다르게 이렇게 패턴을 다 나눠놨고, 그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지고 수술할지 말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이 손상되면 뭐 이제 물론 심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재활 치료들, 휴식하고 재활 치료들 하는데, 연골 손상이 있으면 제일 특징적인 게 잠기는 느낌이거든요. 락킹이라고 하죠. 요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들려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그 기계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피다가 떡 걸려. 이거 딱 걸려. 그러면서 이제 소리도 나고 거기서 딱 걸려서 더 이상 안 펴지는 거죠.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티스트 러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셸님 제 얘기라고? 디와이님 엑스레이로 연골 상태 정확히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이 반월상 연골이나 이런 부분들, 관절염으로 인한 연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여기 요 사이 간격, 여기도 지금 있지만 요 사이 연골이 보이진 않고 이렇게 엑스레이로는 다 똑같이 그냥 보이거든요. 요 사이 간격의 넓이, 어디가 좀 좁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쪽으로 부하가 좀 더 같겠구나, 이런 것들 좀 예상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럼 뚝 소리 왜 나냐? 이렇게 앉았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면 뚝 소리 나는 거 왜 나냐?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손가락 뚝 소리 이거 왜 나냐? 또 안 난다. 이거 손가락 뚝 소리 왜 나냐? 똑같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뚝 소리 나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그거 캐비테이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멋있죠. 네, 캐비테이션. 네, 공동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요 그림입니다. 물방울.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절 내에서. 보시면은 이게 관절이죠. 뼈가 만나서 이루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곳을 이제 관절이라고 부르는데, 관절이 싸져 있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싸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공간, 스페이스를 관절강이라고 부르고요. 그 스페이스가 뭐 공기는 아니죠. 네, 윤활액이 차 있습니다. 관절액이 차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플루이드라고 부르는 이제 관절액이 차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 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무릎이 예를 들어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릎이 갑자기 착 펴지면 관절액 내에 압력이 갑자기 슉 떨어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갑자기 액체 내에서 압력이 쑥 떨어지니까 거기 내에서 물방울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방울이 샥 만들어지고, 그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트리뉴클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 물방울이 만들어졌다가 물방울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뻥 터져버려요, 물방울이.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요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요게 터지면서 소리 나는 거라 생각했어요. 기포가 생겼다가 터지면서 소리 나는 거다.
근데 요즘에는 이 캐비테이션 과정 중에서 터지면서 소리 나는 게 아니더라. 이제 MRI로 직접 관찰을 한 거죠. 관절각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봤더니 관절각 내의 압력이 싹 떨어질 때 물방울이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만들어질 때. 물방울이 뻑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트리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날 때 이제 물방울이 소리가 나고, 오히려 물방울이 터지는 건 좀 더 있다가 천천히 터지더라. 좀 더 시간이 있다가 나중에 터지더라. 그래서 결국에 지금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압력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물방울이 갑자기 팍 만들어지면서 뻑 소리 난다. 그래서 그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리 뉴클리에이션이라는 기포가 형성되는 거, 그거가 이제 소리가 나는 원인이다. 혹은 캐비테이션이라고는 요 일련의 현상, 요것 때문에 이제 뚝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관절의 이제 압력 변화에 의한 기포의 형성이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보통 큰 문제는 없고, 대신에 이제 이 압력의 변화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지속되는 거가 어쨌든 좋은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릎이 굽부러져서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돼서 그걸 필 때 갑자기 압력이 확 떨어지는 상태가 어쨌건 간에 물론 기포만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그래서 그게 너무 반복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너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이유입니다. 압력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괜찮다. 캐비테이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거 말씀드리면, 손가락은 한번 띡 소리 나고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된다면 기를 모아야 돼. 한참 동안 안 나. 그러다가 또 한 몇 시간 지나면 또 뚝 하면 소리 나고. 그러는데 저는 발목이 그런데, 발목이나 무릎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소리 나는 분은 있죠. 뚝뚝뚝뚝. 이게 기를 모을 필요가 없어. 계속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손가락 같은 경우는 관절이 굴곡신전만 있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 났는데 또 소리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강 내에, 그 관절 내에 있는 공간이 여러 개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순해. 그래가지고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한번 생기면 그 압력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움직여도 압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릎이나 발목 같은 경우는 관절의 이 움직임이 다양하죠. 앞뒤만 있는 게, 굴곡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관절이 크다 보니까 관절각 내가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기포가 만들어지는 압력의 변화가 다양한 부위에서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똑똑 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움직일 때마다 소리에 나는 위치가 조금씩 느낌이 다르거나 소리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리가 날 수 있고, 소리가 계속 날 수도 있고, 손가락처럼 한 번 나면 그 다음엔 잘 안 나고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